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들고 오실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 이 정도면은 반올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약속을 못 지켰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약 50만 대 이렇게 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실제 값만 보자면, 딜리버리 값만 보자면 49만 9,55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팩스셋 리서치에서 내놨던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원래 애널리스트들은 대략 17만 4천 대 정도를 평균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4분기에 테슬라가 17만 4천 대를 할 거라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아웃퍼폼 한 거죠. 대략 18만 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한 500대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때 어쨌든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나 코엔이나 크레딧 스위스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고 그러한 이제 증권사인데요. 여기는 18만 대를 좀 아주 손쉽게 극복을 해서 그러니까 손쉽게 충족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 여기 있는 댄 아이브스가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은 아쉬운 모습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생산량은 상당히 50만 대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끌어올렸고 원래 실제 가이던스에 비해서 51만 대에 가까운 수준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두 목표 중에 한 개 정도는 이뤘다 이렇게도 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가 램프업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졌던 해였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일찍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이긴 하죠. 당시에 12월 30일 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그 50만 대 전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로 유럽 쪽에서 지금 물류 문제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로 볼 때 중심은 여전히 중국 시장이고 그리고 전체 전기차 시장은 현재 약 3% 수준에서 이거는 전체 세계 전체입니다. 글로벌리하게 3% 수준에서 2025년에 대략 10%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결국에는 정확하게 좀 명확한 전기차 카테고리의 리더인 테슬라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댄 아이브스가 주로 얘기되는 점이 애플의 5G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이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로 중국에서 잘 될 것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나오듯이 테슬라의 딜리버리 중에 중국의 비중이 지금 올해 정도로 본다면 14만 8,276대 정도 대략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4분기에 따라 바뀔 텐데요. 어쨌든 이 정도가 전체 테슬라 딜리버리 중 29.68%를 중국향 배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향후에 2022년까지 테슬라 딜리버리의 전체 비중 중 40%를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제 2022년까지니까 기가 베를린이나 텍사스까지의 그 배송이 시작되더라도 충분히 중국 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테슬라가 2021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먼저 조금의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특성상 희망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은 원래 테슬라의 연간 그 딜리버리 기준치를 볼 때 매 분기마다 이걸 보시면 기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보다 1분기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것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캐파를 4분기 기준으로 나눈다고 해도 그것보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4분기에 17만 9,757대를 생산했고 이것을 4배수로 곱해서 현재 연간 캐파가 71만 9천대라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는 껴있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슬마니안 자료와 중국 내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통합해 볼 때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는 현재 약 6만 5천 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3라는 점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7천 대까지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곱하기 4를 한다면 26만 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30만 대가 목표이므로 4만 대를 여기서 더합니다. 그리고 MIC 모델 Y를 22만 대 혹은 25만 대까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레인지를 넓게 잡아서 20만 대에서 25만 대의 캐파를 신규로 가지게 된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71만 9천 대의 현재 캐파랑 4만 대의 추가 캐파, 25만 대 혹은 20만 대의 추가 캐파를 감안했을 때 대략 이것을 모두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약 95만 9천 28대 내지는
109,028대까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값은 현재 기가 베를린이나 텍사스에 대한 생산분은 제외하고 중국 내에서 램프업 되고 있는 캐파시티만큼을 계산한 값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전 자료들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이전 자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리뷰를 해보자면 2017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이때는 모델 S와 X만 생산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3분기부터 모델 3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4분기부터 조금씩 이때 3분기도 있기는 한데 이게 200대 정도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천 대 수준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7년 3분기부터 딜리버리가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후에 4분기 그리고 2018년 2분기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S와 X를 합친 값 그리고 모델 3가 비등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25,000대 수준에서 4만 대로 성장했고 그 이후에 8만 대 그리고 곧바로 4분기에는 9만 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시 또 4분기 이후에는 1분기에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딜리버리는 다시 또 추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2분기 때 대략 빨리 또 회복을 했고 3분기, 4분기 계속됨에 따라 11만 대까지 딜리버리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1분기와 2분기에 그 프로젝트 생산의 문제라든지 팬데믹 쇼크를 겪으면서 난항을 겪다가 이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배터리 수급의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델 S와 X의 생산을 줄였죠. 훨씬 더 줄이면서 그러면서 모델 3와 Y로 몰아주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다시 넘어와서 본다면 2018년에 모델 3의 사이클 기울기, 딜리버리 양이 증가하는 점, 그리고 2019년에 모델 3 생산량 증가 기울기보다도 작년에 2020년에 모델 3 생산량 기울기가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한 번에 여기에 키가 등장하죠. 이제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모델 3뿐만 아니라 모델 Y가 한 번 더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따라 가파른 성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 S와 X로 잔잔하던 물결에 모델 3가 나타나 한 번에 파도를 일구듯이 한 번 더 모델 3로 풍성해진 파도에 모델 Y로 또 한 번의 힘을 더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현재 올해 2021년은 모델 Y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감이 큰 시기입니다. 3분기 이후 4분기 자료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때보다 많이 생산을 했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자료는 근거로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2018년에 자토가 리서치를 했던 자료를 따라 볼 때 SUV의 페네트레이션 값이 전체 SUV 시장에 모델 Y가 등장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또다시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45%, 캐나다에서 43%. 이 점은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이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또 한 번 포텐셜을 더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42%라는 점은, 그리고 유럽에서의 34%라는 SUV 페네트레이션은 지금의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의 추가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의 생산기지와 기가 텍사스의 모델 Y 생산기지에서 대량 배송이 시작될 때 북미에서의 판매량과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국이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포지션임을 볼 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 재무부가 현재 어제 뭔가를 밝혔는데요. 2021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정도 줄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플러그인 전기차라는 것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BEV, 배터리 전기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플러그인, 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판매량이 2020년 11월에 급격히 급증하였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치로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을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보조금은 20% 줄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의 보조금은 10% 줄일 것입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주로 자동차 생산에서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투자와 제조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란 가이던스를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은 2022년까지 대략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 삭감 논란 때문에 중국 내에서 2세대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인 리오를
크게 키웠던 것이 이제 배터리 애저 서비스죠. 그것에 대한 배터리 교환소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바뀔까? 이것에 대한 화두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중국 국무부가 밝힌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건 자동차 산업의 통합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적인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을 갖춘 지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그렇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니오의 배터리 해저 서비스나 테슬라의 슈퍼차저 공급 전략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왔다라는 체감이 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봤던 뉴스 중에 하나를 추린 것인데요. 하나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월간 에너지 리뷰를 항상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885년 이후로 처음으로 석탄 소비량을 초과했습니다. 석탄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보다 YOY 15%가 줄어들었고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 믹스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기 때문이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 EIA는 이거를 에너지 소비량으로 바꿔서 열 에너지로 바꿔서 비교를 하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볼 때 풍력과 수력, 태양광, 지열 등 모든 것을 합친 결과 석탄을 능가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고, 특히 이거는 이제 섹터별로 좀 나뉩니다만 미국 내 석탄 소비의 90%는 전력 생산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산업 부분에 쓰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57%가 전력 생산 부분에서 쓰이고 있고 22%는 산업용 부분에서, 12%는 운송, 9%는 주거 및 상업 부분에서 주로 쓰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를 둘러싼 전기차 시장,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